안녕하세요.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차라리 제가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탓하셨다면 죽기 살기로 노력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을 자꾸 흠잡으시고 그걸로 남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기 일쑤셨으니, 그리고 문득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대요. 제 나름대로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울고불고 자기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는 못 헤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하고 연 끊고 살 수 있냐니까? 어떻게 부모를 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 뭐 더는 말할 것도 없었죠.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이 우연히 제 사진을 보고는 자기 스타일이라며 친구에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보기에도 남편과 제가 여러 가지로 잘 어울릴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낯도 많이 가리고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그런 자리가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은 내키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나중에는 그러지 말고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나가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들어온다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만나게 된 남편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진지하면서도 상냥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제가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데 남편이 영화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금세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이내 사귀는 사이가 되었지요. 매사에 여유가 넘치고 느긋한 남편과 달리 저는 모든 게 계획적이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알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사귄 지 3달쯤 되던 때 저희 둘을 만나게 해줬던 친구가 저더러 남편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지금은 그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친구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저를 남편에게 어떻게든 소개해주려고 했던 건 그 친구가 남편을 워낙 좋아했고,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서 저를 소개시켜준 거랍니다. 친구 말이 자기보다도 못한 제가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남편의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그 친구의 질투 때문이었죠. 친구는 저더러 네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면서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고 집에 돈도 많다며, 한마디로 저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양심이 있으면 헤어지라나요. 그리고 그런 친구의 말을 듣는 동안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뭐라고 말 한마디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었네요. 사실 친구 말대로 남편과 제 가정 환경은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친정아버지를 잃었거든요. 뺑소니 사고였고 범인도 잡지 못해서 합의고 뭐고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야 어머니도 모르셨던 빚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인문계 대신 상고로 진학을 했고 주변 친구들이 다 가는 대학 대신 바로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졸에 특별한 기술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흔치 않았고 그나마 있던 몇 곳도 이런저런 조건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지금이야 거의 없겠지만 최저시급도 안 맞춰주는 곳도 허다했고 여자라는 이유로 사무실 내에서 밥을 차려야 한다질 않나.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급한데 미치겠더라고요. 시쳇말로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닌데 가리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 운이 좋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는 바로 지원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2달 만에 일자리를 구했네요. 그런데 막상 출근을 해보니 직원 수 5에 그나마 셋은 가족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랑 다른 직원은 말이 좋아 직원이지 하는 일은 죄다 그 3사람 수발을 드는 거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도 돈은 비교적 넉넉하게 줬기에 돈만 보고 다녔어요. 그러다 발전도 없는 직장 생활의 환멸을 느낄 때쯤 세무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벌도 경력도 안 본다고 하니 저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느껴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을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반이었는데 저녁 먹고 씻는 시간을 제외하곤 새벽 3시까지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주말에는 하루에 14시간씩 시간을 쏟아부었고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치열한 수험 생활을 견디고 저는 4년 만에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4년이란 수험 생활이 짧은 건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회사를 때려치고 공부만 할 만한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4년이란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세무사가 되고 난 이후로 저는 제 가정환경과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구태여 할 일도 없었고, 세무사란 제 직업만 보고 저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잊고 지내던 자격지심이 전부 다 생각나면서 남편에게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리고 결국 친구가 헤어지라고 해서가 아니라 남편과 제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헤어지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남편에게 이제 다시 안 볼 사람이니 감출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에 대해서 여지없이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말한 그 어떤 것도 이별의 이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더니 자기 눈에는 제가 제일 멋지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족한 점은 자기가 채워줄 테니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듬직한 남편의 말에 정말 한참을 울다가 그래 끝이 어떻게 되든 일단은 즐겁게 만나보자고 결론을 내렸네요. 이후로 저희는 1년을 더 만나고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은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도 어떻게 공부는 잘했나 보다며 전문직 며느리라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매사 어머님 뜻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을 만큼 모든 걸 어머님께 맞춰드렸습니다. 그런데 올봄, 어머님 생신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평소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 싶어서 제가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시며 너 같은 불효신은 처음 봤다고 언제까지 당신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밑도 끝도 없는 화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끝까지 이렇게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하느냐면서 저한테 실망이라 하시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대요. 답답한 마음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내가 지난주에 어머님 생신 때 뭐 실수한 거라도 있었냐? 당신 뭐 생각나는 거 있냐? 물었죠. 참고로 어머님 생신날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반찬과 메인 음식 전부 다 제 손으로 직접 해서 차려드렸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명품 브랜드에서 선물도 사드렸어요. 그리고 그날도 어머님이 우리 며느리는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하고 아주 그냥 1등 며느리란 소리를 12번도 넘게 하셨었네요. 그리고 이런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뭔가 짚히는 바가 있었는지 하는 작은 탄식과 함께 일단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대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오로지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저보다 일찍 도착해 있더라고요. 저는 옷을 벗을 틈도 없이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냐고 설명 좀 해달라 했어요. 이때 제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전후 상황 파악을 해서 어머님이 하고 계신 오해가 무엇이건 간에 얼른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미안하다며 어머님 아버님께 제 학벌을 속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당시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긴 하셨지만 질문이 워낙 두루뭉실하기도 했고 제가 대답이라도 하려고 하면 남편이 먼저 선수 치듯 대답을 하기도 하고 뭘 그런 걸 묻냐며 어머님 아버님 입을 막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남편이 소위 고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중재를 잘할 것 같은 모습으로만 보였지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 아버님 특히나 어머님은 그 시절에도 당신은 대학을 나왔다는 자부심이 크신 분이셨기에 제 학벌을 솔직히 전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 결혼을 반대하셨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얼마 전 남편이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로 제가 고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 모든 게 들통이 났답니다. 남편은 자기가 어머님께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더니 그래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속상하셔서 그러신 거니
저더러 그냥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는 거예요. 뭐가 됐건 간에 아기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라면서요. 그리고 이후로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원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과 연락도 하고 지냈는데 그 전화통화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을 주시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시대요. 그래서 저도 반쯤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해외에 있던 신우가 애들을 데리고 잠깐 들어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가족 모임 자리가 만들어졌지요. 저는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언제까지 어머님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그냥 같이 나가자고 조르대요. 그리고 저도 마음 한켠으로는 어머님의 노여움이 이젠 조금 누그러지진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달까요. 그래서 못 이긴 척 남편을 따라 모임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이어지는 어머님의 폭탄 발언에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어머님께서는 시조카드를 보더니 너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며 안 그랬다간 대학도 못 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신우는 어머님께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웃었지만 저는 분한 마음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이후로도 어머님은 계속해서 마치 저 들으라는 듯 요새도 자기 학벌 속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더라. 직업만 좋으면 뭐하냐 알맹이가 좋아야지. 포장지가 명품이라고 내용물도 명품인 게 아니다.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도 오직 저를 상처 주시려는 의도가 다분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대요. 하지만 제가 정말 슬펐던 건 그런 와중에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님께 그만하시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식탁 밑으로 문자 한 통을 보내왔는데 써있기를 어머님이 저희한테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니 한 귀로 듣고 흘리라는 거였죠. 하지만 어머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다 못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서 도저히 한 귀로 듣고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냥 고졸인 제가 싫다고 하시면 되지 않냐고 교양 있으신 척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천박한 행동만 골라하고 계시다고 한마디 해버렸네요. 누가 됐건 간에 다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순 없는 법이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어머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길어봤자 몇 달이라며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너무하다며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시댁에서 해준 이 집도 제가 원하면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화 좀 풀래요. 그리고 원하면 저는 어머님을 안 보고 살아도 된답니다. 자기도 어머님을 만나는 빈도수를 줄이겠다고요. 하지만 당시 저는 화가 많이 나 있었으니 그걸로는 안 된다고 아예 어머님하고 연을 끊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대요. 저만큼이나 어머님도 자기한텐 소중한 분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서 저는 상황이 개선될 어떠한 희망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어머님 눈에 들자고 대학을 간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변호사 사서 소송 걸겠다 했습니다. 어머님의 폭언과 남편의 거짓말로 제가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그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했지요. 그리고 제 결심이 정말 확고하단 걸 남편도 느꼈는지 결국은 알겠답니다. 그런데 대신 협의 이혼해 줄 테니 앞으로도 종종 친구처럼 만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 솔직히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지리한 이혼 소송을 겪을 바엔 협의 이혼이 낫겠다 싶어서 알겠다 하고 이혼했어요. 남편이 그래도 저를 사랑하긴 했는지 저희가 같이 모은 돈은 저더러 다 가지랍니다. 타던 차도 저더러 가져가라대요. 그래서 뭐 그럭저럭 이혼 자체는 너무 추접스럽지 않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야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대요. 당신은 정말로 제가 작정하고 당신을 속였다 생각해서 그게 괘씸해서 그런 거라며? 이혼까지 하는 걸 보니 당신이 오해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그런 어머님께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앞으로 건강히 잘 지내시라 했어요. 아마 어머님도 시간이 더 흐르면 저 같은 며느리 어디서 보기 힘들다는 거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후회하시겠죠?